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신라시대 최고의 문인이자 당대 손꼽히는 정치가였던 고은 최치원 선생. 그의 사상과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의성에서 그를 기리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가을비 포근하게 내린 문화제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고운 산세가 포근하게 감싸는 곳, 완연한 가을에 단풍도 잠시 쉬어가는 이곳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신라시대 대문인인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문화제인데요. 고은 최치원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그분의 정신을 한번 이 시대에 되돌아보고자 가족과 함께 그리고 지역과의 상생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신라 말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중국을 건너간 최치원 선생. 당나라에서 여러 관직을 지내며 탁월한 문필가로 찬사를 받았는데요. 이후 고국으로 돌아와 육두품 최고의 관직에 오른 선생은 말년에 의성에 머물면서 이곳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최치원 문화제는 이런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고운사와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입니다. 어르신의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알죠. 그것 때문에 더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인물 최치원. 향이 타오르는 동안 조용히 명상하며 향 공양을 올립니다. 최치원 문화제는 선생을 기리는 고유제로 시작됩니다. 가르침과 그런 이념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치원 문화제의 정치성을 하나 둘 다시 살려서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의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화제. 사람들은 소원 풍선을 통해 염원의 마음도 같이 풀어내 봅니다. 문화제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가 열리지만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바로 이 학술대회. 우리나라 최초의 문집이자 선생의 업적 중 하나인 개원필경을 중심으로 석학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학의 효시고 전범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런 문학과 또 이 시문 하는 데 있어서 최치원 선생의 이 개원필경집이 하나의 모범으로서 지금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됐고 최치원 선생님에 대해서 평소에 잘 몰랐는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치원 선생이 신라로 귀국 후 개원필경으로 고국과 인연을 시작했다면 관직에 물러난 후 가장 많은 인연을 남긴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고운사에는 곳곳에 최치원 선생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운사 스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앞에 보이는 이 가운루 건물과 우화루 건물을 같이 불사를 해요. 그래서 고운사는 원래 높을 고자 구로 문자거든요. 그분이 호를 따라서 외로울 고자로 바꿔줘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치원 선생을 존중해 준 것이 고운사 스님들이죠. 과거 최치원 선생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고운사는 여전히 선생을 기리고 있는데요. 문화제가 있는 날이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대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찰 음식을 맛보고 배울 수 있는 사찰 음식 축제. 최치원 선생의 인연과 지역민들에게 사찰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 매년 이맘때 열리는데요. 올해는 다양한 사찰이 참여했습니다. 김치하고 파프리카 노란색, 빨간색 하고요. 그리고 그 오이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이제 소스가 우리가 참깨하고 검정깨를 갈아서 만든 거예요. 건포고하고 다시마로 맑은 육수를 내가지고 끓여갖고 국산 뜰깨기피랑 찹쌀가루를 해가지고 15년 된 시간장에 소금이랑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사찰 음식 사전 교육을 통해 음식과 상차림을 배우게 된 사람들. 참가한 사찰만 해도 30여 곳이나 되는데요. 이때 배운 음식들을 축제 때 선보이게 됐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펼쳐진 사찰 음식 시식회는 음식 개수만 해도 10여 가지가 넘는데요. 도시락 가득 담긴 음식만 봐도 고운사의 임신과 가을의 풍족함이 절로 느껴집니다. 맵고 짜고 뭐 이러지 않고 담백해서 참 좋아요. 네, 평소에는 못 먹어본 음식이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고요. 건강해지는 느낌이어서 최고! 사찰 음식 맛있어요! 고운사는 사찰 음식 체험관을 따로 운영할 정도로 사찰 음식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파마늘을 넣어가지고 음식 맛을 내는데 스님들은 파마늘도 안 넣으면서 왜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내실까? 오늘 잘 배워가세요. 아셨죠? 이 자리에서도 사찰 음식 만드는 모습을 직접 선보여 사람들의 관심 집중. 전문가가 사람들과 소통하며 요리를 하다 보니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사찰 요리가 일상으로 들어온 듯합니다. 이제 오신채라고 해서 파, 마늘, 부추, 달래, 그다음에 양파 등을 쓰지 않는 매운 채소를 쓰지 않는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거고, 그 집된장, 집간장, 뭐 집고추장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양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가족도 저렇게 육수물에 낼 수 있다는 거, 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오늘 잘 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찰 음식으로 배가 든든해졌다면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볼 시간. 최추환 선생이 제작했던 가운로에는 스님과 함께하는 차담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누군가하고 같이 왔으면 더 좋겠는데 혼자 와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차 한 잔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차도 한 잔 먹고 스님도 보고 너무 행복합니다. 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한 분위기도 좋지만 문화재인 만큼 지역민들의 작품도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 문인협회 회원은 물론 90세 어르신의 작품도 전시돼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최추환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도 많았는데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알찬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추환 선생의 정신 높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시골이어가지고 좀 볼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막 많으니까 막 재미가 있어.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해서 가족들하고 즐기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라시대 최고의 문필가이자 정치가로 이름난 고은 최추환 선생. 세상을 유랑하던 시절 맺었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가을 특별한 여행을 원한다면 최추환 선생을 만나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김치의 나라 대한민국. 전국 팔도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재료들로 담근 수많은 김치들. 그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전남김치. 그 맛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가 전통의 맛을 지켜오고 있는 남파고택. 전남 김치 명가로도 소문난 곳인데요. 영산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평야와산, 가까운 바다 덕에 다양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어 어느 지역 김치보다 풍요로운 맛과 정취를 자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들은 거의가 이제 남도 지역에서 다 재배하고 가꾼 농산물인데, 거의 여기는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재료가 전부 다 좋은 재료를 골라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신안 천일염을 사용하죠. 소금 맛이 좋고 그걸로 간했을 때는 배추가 달보드라하게 그렇게 맛있게 잘 절여지더라고요. 전남의 재료로 담가야 제맛이 나는 전남김치. 전남김치에는 한 번 맛보면 헤어날 수 없는 강렬한 맛이 응축돼 있습니다. 남도 김치는 뭐
젓갈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양념을 좀 진하게 하는, 말하자면 전라도 말로 진덤진덤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 남도김치예요. 전국 배추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해남. 김장철을 앞두고 해남이 그야말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해풍이 불면은 온도 차이가 한 1도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바닷바람이 맞은 것하고 안 맞은 것하고 추우면 얼어서 뿌리가 많이 녹아본 뒤 요것은 그걸 버티는 이 종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남 배추가 늦게까지 출하를 하면서 맛이 좋으니까 그때부터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바닷바람과 함께 속이 여무는 해남의 겨울 배추는 최적의 김장용 배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장의 황금 향신료라 불리는 젓갈도 주로 전남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퍼집니다. 신안군이 품은 천혜의 갯벌은 통통한 젖새우를 길러내는데요. 막 잡아올려 신선한 젖새우에 신안의 천일염을 버무려 숙성시키면 육질이 단단하고 씹을수록 감칠맛이 뛰어난 새우젓이 탄생합니다. 신안 일대 이 전장포 새우젓이라 하면 유명난다네. 여기서 한 60%가 젖이 나와. 이 신안 이 한국 일대에서 여가 수박. 그러니까 여기 젓갈이 어디 안 간 데가 없어. 전장포 젖이야 다 그것이. 순천과 그 주변의 신선한 채소들이 모두 모여드는 채소 공판장. 그곳에서 한복심 대표를 만났는데요. 순천에서 김치 브랜드를 운영 중인 한복심 대표는 여전히 모든 재료를 직접 보고 손수 고른답니다. 경매장으로 오면은 다양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골라서 내가 좋은 제품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을 해요. 원재료 값의 상승으로 김치 제조를 포기한 브랜드들도 많지만 한복심 대표는 절대 가격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좋은 재료만을 고집합니다. 아무래도 내 지역구이 좋으니까 그냥 내가 아는 지역의 거 최대한 좋은 제품만 사용하고 있어요. 내 가족이 먹는 것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철학을 갖고 재료와 정성, 손맛을 더한 김치들. 특히나 이곳의 알타리 김치는 알타리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입안에 남는 감칠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제13회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는데요. 수상 이후 더욱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엄마들이 이렇게 막 자식들한테 이렇게 맛있게 해주는 그 손맛 있잖아요.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해주던 자식들 먹이는 마음. 정겨운 엄마 김치, 고향의 맛을 오래도록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소비자들에게도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계절김치와 장류를 판매하는 강진의 한 식품 공장. 이곳의 대표 상품은 바로 묵은지인데요. 묵은지는 땅속 대신 3개의 숙성동에 나눠 보관 중입니다. 냉장고동을 저희가 3동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자꾸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 온도 차이가 나게 되면 숙성하고 발효하는 데에 그렇게 아주 균일한 맛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 정도 숙성을 하지만 몇 년을 더 숙성해도 아삭함을 잃지 않는다는 이곳의 묵은지. 들어가는 재료들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젓갈류도 저희가 표준화시켜서 염도를 표준화시켜서 여기에서 자체 제조해서 넣고요. 그다음에 청각이나 그 염생식물 같은 것도 발효를 시켜서 그 발효액으로 넣기 때문에 이런 아삭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하나의 비법은 바로 배추. 공장 뒤편에서 배추를 직접 재배해 사용하는데요. 앞서 본 해남 배추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이 배추는 묵은지 전용 김치를 만들기 위한 배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스를 묻어서 뿌리에 주로 물을 주어가지고 이 배추가 굉장히 단단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이 월동용 배추입니다. 국령의 대표는 최고의 묵은지 맛을 내기 위해 적합한 재료는 물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알아낸 노하우를 총동원해 해외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저희 묵은지는 1차적으로 미국에 수출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유럽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샘플을 내보내서 독일에서 특히 큰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외국인들을 만나고 설명하고 할 때 짧은 영어로 라이프 코리안 김치 2 years 이렇게만 말해도 2년씩 숙성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매우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묵은지가 굉장히 프리미엄한 고급 어떤 건강을 지키는 그 식품이다라는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고요. 예로부터 다양한 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맛의 고장으로 알려진 전남. 배추, 천일염, 젓갈, 고춧가루 등등 김장 재료 또한 풍부해 김치의 고장으로 이름났는데요. 흉내낼 수 없는 손맛. 김치의 고장이라는 자부심과 끊임없는 연구가 한데 버무려져 완성된 전남김치. 김치는 역시 전남김치입니다. 옷 찾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고 가을을 맞이해가지고 이 옷방을 좀 정리도 하고 오래된 가구도 좀 교체하고 가전 제품들도 좀 바꾸고 하고 싶은데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엄두가 안 나네. 가격이 엄두가 안 나. 와, 우와 이래 비싸나. 오, 여기 어디야? 이야, 이런 착한 가격으로 이야 이렇게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곳 저의 토풍 검색으로 찾았습니다. 어디지? 들어오는 순간 매장이 커도 엄청 실이 큽니다. 예. 사실은 가전이나 가구 이런 거 구입하려면은 이 매장, 저 매장, 요 매장, 아까 갔던 그 매장 다시 한번 더 가봐야 되고 그렇게 가봐야 이렇게 가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번에 해결이 되네요. 예. 야, 진짜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기 품목이 몇 종류입니까? 침대, 소파, 식탁,
그리고 소형 가전, 뭐 대형 가전 합치면은 이것저것 하면 한 5천여 점? 5천여 점? 네. 종류도 많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가격이 엄청 착하다면서요. 혁이 씨만큼 착하지요. 그래, 그거 정신이 착한 건데. 제가 여기 리폼 매장 온다고 하니까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이분이요, 26인데 사회초년생이거든요. 직장이 원래 집보다 멀어가지고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했대요. 근데 이분도 저만큼 착해요. 그래요?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원룸의 가구를 좀 마련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금전적으로 여유롭지가 않거든요. 이거 좀 왜 좀 걱정하지 말고 나 따라 어이스 갑시다. 오, 여기 원룸에 들어갈 만한 게 아기자기한 것들이 있네요. 예, 요 1인용 보통 혼자 쓰는 침대, 예, 이런 가구들 많이 있습니다. 아, 요거 아담하 이쁘네.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고. 아, 그런데 얼만큼 싼데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예. 가구는 30에서 한 80%까지. 80%까지요? 이야, 그리고요? 가전도 필요하잖아요. 네. 가전 같은 거는 10에서 한 40% 정도. 이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구나. 사회초년생들한테는 저렴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렴하고 싸다면은 이사님, 중고 아닙니까? 중고? 아, 이거 중고 아니고 리퍼브 가구. 리퍼브 가전. 가구. 리퍼브는 그 백화점의 단순 반품 제품, 그리고 재고 상품, 이월 상품 이런 것들을 리프 가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흠집이나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네요? 전혀 미사용 제품이고 흠집은 전혀 없죠. 사회초년생 문제 해결! 예. 리퍼브 매장에 뭐 사러 오신 거예요? 저는 요번에 기회에 새로 입주를 하게 돼가지고 공간이 좀 많이 나서 6인용 식탁 좀 보러 왔습니다. 6인용 식탁 들어갈 공간이면 굉장히 넓은데 이것도 굉장히 넓어요, 매장이. 저는 리퍼브 매장이라고 해서 뭐 흠이 있거나 좀 나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좀 자세히 꼼꼼히 보니까 뭐 그런 점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더 많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좀 몇 개 좀 받으신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권한이 있어서 좀 그렇죠. 아내 말을 들어야겠죠. 뭐 사러 오셨어요? 신혼 초에 샀던 장롱을 바꾸려고 저렴한 가격을 찾고 있어서 보러 왔습니다. 그렇군요. 매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보니까 어때요? 네, 저는 여기에 자주 오는데요. 뭐 살 거 없어도 아이 쇼핑하러 아이들하고도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이 크기와 이게 종류, 다양한 종류의 놀랄 때가 많아요. 가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너무 좋네. 앉으십시오, 편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사연, 최근에 강아지 2마리를 입양한 주부의 사연인데요. 애들이 조금씩 크다 보니까 소파를 다 물어뜯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위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래요. 저렴하고 조금 내구성이 좋은 소파를 조금 추천해달라 그러는데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저를 믿으십시오. 믿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어디로 갈게요? 일로 가면 됩니다. 그래요? 혁이 씨. 찾았어요. 찾았어요. 어디. 이거. 아니, 저는 아무리 봐도 막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건데. 그렇죠. 이사님은 뭐 때문에 이 소파를 선택한 거예요? 반려동물 키우는 데는 가죽보다는 이런 패브릭 원단 소파가 훨씬 좋고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생활 방수가 다 돼요. 그러니까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생활 방수가 되니까 가죽보다는 이런 원단
훨씬 좋죠.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런 원단이 되어 있는 소파를 고르는 게 좋겠다. 그렇군요. 제가 더 편하죠? 내가 강아지인가? 매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입고 물량이 엄청 많네요. 네, 많을 수밖에 없죠. 이 품목이 많다 보니까 각 제조사별로 각각 들어오니까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량으로 들어오니까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이제 좀 아시네. 이제 좀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방법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매일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네. 그 주문자 생산 방식이란 거 OEM. 예, 저희가 직접 주문을 해서 바로 들어옵니다. 최고의 장점은 직거래. 예.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 잠깐만요. 이거 로컬푸드 장터랑 똑같은데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저 똑똑하죠, 이제? 예. 이번에 또 하나의 사연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고민인데요. 예비 신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신혼집은 리퍼브 가구와 가전으로 채우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AS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 이랬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리퍼브 가구도 가전도 AS는 다 됩니다. 가전은 무상 1년이 되고요. 가구도 무상 1년에 꾸준히 AS는 다 됩니다. 어머니, 리퍼브 제품들이 AS 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죠? 네. AS가 된답니다. 아, 돼요? 네. 혹시 사고 나서 흠집이 나거나 고장이 나서 그 AS가 안 될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좋은 물건을 한번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서두르셔야겠는데요? 네네네,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가을은 혼수와 이사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리퍼브 매장 한번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참, 내 옷장 알아보라는데? 내 옷장, 뭐지? 찾아야 되는데. 가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사과 축제도 열리고 대추 축제도 열리고 국악 축제도 열리고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경 문화예술제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농경 문화예술제가 뭐예요?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알아요? 어디로 가지?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여기로? 함께 가볼까요? 제천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손꼽히는 관광지로도 소문난 제천 으림지. 이곳이 우리나라 농경 문화의 발상지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농업인들에게는 문화적 공간이면서도 또 정신적 지주 같은 대한민국 농경 문화를 보고 즐기고 느끼는 아주 특별한 축제, 제천 으림지 농경 문화 예술제, 그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아주 특별한 축제가 펼쳐진다는 제천 으림지인데요. 축제장답게 많은 분들이 으림지를 찾아 벌써부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곳에 오면은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하던데 어떤 네네. 축제인가요? 네, 우리나라 고대 시절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 농경문화의 발상지인 으림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으림지 농경문화예술제를 열고 있습니다. 제3회
의림지 농경문화예술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농경문화의 상징이기도 한 제천 의림지를 널리 알리려는 축제.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요? 의림지 농경문화예술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북적북적 거리는데 네. 이곳에서 가장 먼저 즐겨야 할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러닝맨을 하시면 의림지를 다 둘러보면서 각종 체험이랑 공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러닝맨을 추천드립니다. 오, 런닝맨 제가 지금 마침 운동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같이 함께 런닝맨 체험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디부터 갈까요? 이쪽이요. 지금부터 의림지를 제대로 즐겨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런닝맨 체험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가 이게 출발선에서 출발 시간을 적어드려요. 그럼 출발 시간으로부터 2시간 안에 여기 숫자 적힌 곳에 가서 순서 상관없이 미션을 하시는 거예요. 도장을 하나씩 찍어드릴 거거든요. 10개를 다 채워서 2시간 안에 이 장소에 오시면 저희가 경품 추천권을 드려요. 와, 경품 추천. 네, 그래서 추첨은 저희가 5시에 하는데 단시간을 지켜주셔야만 드린다는 거. 네. 어때요? 재밌나요? 네, 가족분들 하시기 너무 좋고요. 너무 신나요. 미션도 다양해가지고 하시는 게 재밌을 거예요. 그럼 2시간 안에 이거 끝내야 되니까 저 얼른 가야겠네요. 네, 얼른 가셔야 됩니다. 성공하고 오길요. 네, 다녀오세요. 농경문화예술제를 즐기기 위한 런닝맨 체험입니다. 다양한 미션을 하나하나 수행해야 한다는데요. 가장 먼저 도전할 미션은 수진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제기차기 게임. 오, 뭐예요? 제기차기 맞아요? 쌀무게를 맞추는 게임도 있습니다. 쌀무게를 잘 알아야 밥도 맛있게 지을 수 있는 거니까요. 7, 8. 오케이. 이겨! 하면 선물이 뭐냐? 무게를 맞추면 선물로 인증사진도 찍어봅니다. 집신을 대나무 소쿠리 안에 넣는 미션도 있었는데요. 수진 리포터도 도전해봅니다. 하나, 한 번에 둘, 셋, 쭉! 그렇지! 되잖아. 의림지는 가족들이랑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고요. 농경 역사적으로도 참 의미 깊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 보니까 2시간 안에 네. 모든 프로그램에 도장을 찍어야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몇 개 받으셨나요? 지금 2개 받았습니다. 그럼 얼른 가셔야겠네요, 야,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그럼 다 끝까지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미션을 통과해야 하는 런닝맨 체험뿐 아니라 농업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쌀로 지은 특별한 밥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오, 왜 이렇게 쫀득쫀득거려요? 무공이잖아요, 무공이라서. 너무 맛있어요. 그 옛날 농기구 탈곡도 해보고요. 새끼도 구워보고 지게도 져보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밥을 직접 저희가 농사지은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현장에서 밥도 먹어보고요. 네, 이 의림지 물로 농사진 거예요. 진짜 100% 의림지 물로만 가지고. 고즈넉하고 조용하던 의림지에 시끌시끌 북적북적 축제의 느낌이 제대로 나는데요. 이곳은 어딘가요?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색다른 체험. 예나 지금이나 죄 짓고 살지 말아야겠죠. 그 옛날 농기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대장간 기능전수자가 옛 방식 그대로 농기구를 만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농경문화예술제, 이처럼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의림지 처음 왔는데 너무 예뻤고 축제에서 너무 좋았어요. 네, 체험하고 했는데 유익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농업을 사랑하는 관광객들이 우리 축제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아주 맑은 공기, 그리고 또 우리 축제가 주는 농업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전통 놀이를 즐기고, 저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전통의 가치를 되살리고,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깨우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자 천하 지 대본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농업의 중요성 더 많이 강조해야겠죠?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거리. 특히 이곳에선 지역 농부들이 직접 농사지은 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아니 농부님, 아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오늘 행사 있어가지고요. 판매 부스 들어와서 일하고 있죠? 제천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네, 맞아요. 고춧가루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직접 수확한 고춧가루.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쿠아포닉스로 재배한 상추예요. 이렇게 해서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지역 농산물하고 고춧가루 이렇게 들어가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의림지는 농업인들에게는 문화적 공간이면서도 또 정신적 지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문화 공간이자 농부들에게는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 의림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곳을 찾으면 된다는데요. 의림지는 정말 볼메입니다. 보면 볼수록 역사와 문화가 다양한데요. 이곳은 의림지 상설 박물관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천 의림지는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3대 저수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고대 농경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인데요. 박물관 곳곳을 둘러보며 대한민국 역사의 힘, 문화의 힘, 다양한 생태를 아우르는 생명의 힘까지 느끼게 됩니다. 깊어가는 가을, 의림지에서 축제도 즐기고 우리 농경 문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였네요. 의림지는 농업용수 공급뿐만이 아니고 주변 생태계에서 다양한 생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의림지는 물, 청정들의 농가 습지 이런 것들이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또 인근 도시 환경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20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제천 의림지, 대한민국 농경 문화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제천 시민들에게는 휴식의 공간, 관광객들에게는 이색적인 관광지이기도 한 의림지.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할 소중한 공간이랍니다. 탄탄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찾는 이곳. 그런데 열심히 운동하는 이들의 연령대가 살짝 높은 것 같은데요. 그냥 육체미 운동만 하다 보니까 중단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올바른 식사법과 왜 또 근육을 만들고 단련해야 되는지 이것을 전파하는 그 역할에 상당히 충실하고 있죠. 시니어 건강 전도사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문용휴 씨. 그의 운동 비법 공개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을 맞아 요즘 운동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체육관도 이미 만석. 핫둘 활력을 뽐내는 이부터 근력 강화에 힘쓰는 이까지 나이를 잊은 듯 모두 운동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째 운동을 배우는 이들만큼이나 트레이너 또한 연령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 헬스장이 젊은 층 중심으로 육체미를 한다고 하면은 관장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치료 중심으로 그렇게 운동하는 공간으로 차츰차츰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나이가 비슷하고 신체적 노화를 더 잘 이해하는 트레이너를 선호하면서 최근 시니어 트레이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평균 연령 69.5세, 이곳 회원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이는 시니어 트레이너 문용휴 관장입니다. 그가 말하는 운동 비법은 바로 근력 강화. 호수공원을 걷기만 했대요. 걷기만 했는데 힘이 없어 도중에 벤치에 앉아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근력이 떨어져서 그러니 근력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에서 적신호를 보내는 몸. 마냥 운동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또 아닌데요. 운동하는 방법에 따라 그 효과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
문용휴 관장은 회원들의 건강과 몸 상태를 세심하게 파악한 후 맞춤 운동법은 물론 올바른 식생활까지 알려주고 있지요. 남편분께서는 허리가 아파서 기어갔고 부인은 허벅지에 힘이 없어서 기어 다녔는데 지금은 두 분 다 뭐 일어서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가 세심하게 시니어 회원들을 살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약했던 체질 탓에 이른 나이에 당뇨와 고혈압을 진단받은 문용휴 관장. 하지만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으면서 그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시니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전화가 와요. 제가 나이가 70인데 헬스장을 가도 됩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운영하는 이 피트니스는 몸 좋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나이 들어서 운동 오시고, 그래서 왜 또 근육을 만들고 단련해야 되는지 이것을 전파하는 그 역할에 상당히 충실하고 있죠.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그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운동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것, 바로 식사입니다. 당을 높이는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선 채소를 먼저 먹어 포만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당뇨 발견하고 극복에 가는 과정에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또 내 몸을 실험실 삼아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내가 밥을 먹어보고 그 변화를 느낀다. 그러면은 더 안 먹을 이유가 없죠. 계속 먹어야죠. 몸에 좋은 거니까. 늦은 오후 오늘도 어김없이 체육관을 찾은 이가 있습니다. 76세 조영순 씨. 근골격계 질환으로 5년간 운동을 멈췄던 그녀는 이곳에서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5개월. 이제 몸도 마음도 활력이 넘친답니다. 안 해보고 이제 우리 아파트도 이제 요 셀스장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런닝 같은 것도 못된지 알고 안 했어요. 못했어요. 못해. 그런데 관장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헛거나 맞거나 맨날 그랬는데 이제 오래돼간게 이제 영 재밌어. 오늘은 요거고 내일은 저거고 또 몸도 좋아지고 온게 영 재밌단 말입니다. 문용휴 관장이 추천하는 운동법. 걷듯이 앞으로 나가며 90도로 무릎을 굽혀주는 워킹 런지인데요. 근육 강화는 물론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스쿼트와 함께하면 효과 만점. 하체 운동 완전 종결입니다. 회원들이 오시면은 꼭 걷기 훈련을 가장 먼저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걷는 것은 제대로 걸으면 근육도 지킬 수 있고 오히려 날개를 많이 흔들면은 상체 근육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무작정 많이 걷는 것은 오히려 근 손실을 유발하고 또 근 골격계 질환을 더 심화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픈 사람, 골반이 틀어져 있는 사람이 그 상태로 계속 걷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근육을 키우거나 단련시키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올바른 걷기 방법을 배우고 걷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박봉래 씨. 그녀는 워킹 런지를 통해 하체 근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운동 한 달 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을 쓰지 않아서 근육들이 많이 퇴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새벽에 7시부터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한 달 가까이 지금 운동해 왔는데 희망을 저는 봤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앞으로 이렇게 운동해 나가서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자신합니다. 시니어 건강 전도사 문용휴 관장은 바랍니다. 단순히 운동만을 알려주는 트레이너가 아닌 시니어들에게 건강한 삶의 길잡이가 돼주고 싶다고 말이죠.
외국에나 또 서울의 일부에 보면은 시니어 헬스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저는 최소한 몸이 허락하는 한 80세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건강해야 다른 분들이 내 모습을 보고 와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는 그의 말처럼 오늘도 그는 시니어들에게 건강한 삶의 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더 활기찬 제2의 인생을 향해 나아갑니다.